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는데 필요한 현장 실습 확인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학 교수, 알선 업체 등 일당 26명이 무더기로 검찰에 적발됐습니다. 이들을 통해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딴 사람은 1,500명에 이릅니다. 검찰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실제로 현장 실습을 마쳤는지 심사할 권한이나 방법이 없는 것이 악용돼 허위 실습 확인서가 범람하게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자, 이차장 지금 뭐 화면에서 본 것처럼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마구 이제 남발을 했다. 근데 거기엔 뭐 대학 교수 뭐 이런 분들도 앞장섰다고 그래요. 네. 좀 약간 충격적인데 사회 2급 자격증 이거 어떤 겁니까? 예, 2급 자격증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국가에서 발급하고 있는 보건복지부 장관명의 자격증 중에 하나인데요. 이 따려면은 그 먼저 14과목의 과목에 그 과목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14과목을 이수하면서 또 120시간의 실습 시간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요. 이 120시간의 실습 시간은 각 사회복지시설에서 직접 확인서를 끊어주고 이 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제출을 하면 그것으로 모든 게 절차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 실습 시간 확인하는 별도의 과정이 없다는 것을 알고 전문 브로커까지 끼워서 이거 발급받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그 복지기관과 연결을 해서 돈을 받아가면서 이렇게 알선을 해주다가 4명이 구속되고 22명이 검찰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까지 가짜를 꼭 받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는 뭔가 뭐 이걸 가졌을 때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떤 장점이 있고 뭐가 있으니까 할 텐데 왜 이러는 걸까요? 예, 그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갖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요즘에 그 동네마다 다 있죠. 뭐 노인복지회관도 있고요, 여성복지회관, 어린이, 장애인, 또 다문화가정 이렇게 그 소외계층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복지기관들이 거의 뭐 동네마다 다 들어서 있다시피 한데요. 이런 곳에서 이런 그 복지 대상자들을 직접 상담하고 도와주는 일을 하는 분들은 반드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또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는 그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고 2년의 경력을 쌓으면 20인 미만의 소형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이 복지사 자격증을 따려는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저 사회복지사라는 분들은 상담도 해주고 이런 걸 해야 되는 분들인데 현장 지금 실습을 안 하고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그럼 만약 현장에 나가도 제대로 한다라는 생각을 하기 힘들거든요. 네,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를 그렇게 실습을 할 수도 있을 텐데 굳이 이렇게 돈을 줘 하면서 실습을 못 하는 뭐 이런 게 있나요? 이번에 그 적발된 분들이 모두 1,500명인데요. 직장인이나 공무원 등이 상당수였다고 합니다. 아, 시간상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을 내서 따로 하기 어렵다. 맞습니다. 이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이 복지사 자격증을 많이 선호를 하는데요. 복지 분야에서 근무를 하거나 내지는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이 자격증을 얻게 되면 가산점을 얻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 현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이 이 자격증을 선호하기 때문에 실습할 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문 브로커까지 개입을 해서 이 가짜 자격증을 남발하게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뭐 가짜 자격증입니까? 이게 앞에 화면에 보이는 예, 지금 저희가 그 크게 확대를 해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이게 겉으로 보면은 맞습니다. 이게 뭐 이 문서 자체가 허위는 아닌데요. 이분이 자격이 없는 거죠. 그렇죠. 자격이 없이. 하지만 이게 제대로 검증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의 이 자격증이 버젓이 발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예, 아까 공무원들이 이제 그 실습 시간을 면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정에 가담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뭐 꼭 자격증은 없더라도 이제 복지 업무라도 하는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국세청에 근무하시던 분들 나오면 좀 세무사 자격증 주고 뭐 그렇죠. 그분들 이렇게 좀 양성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예, 이 대안으로 지금 제기가 되고 있는 대목인데요. 그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이라든가 복지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들까지 실습 시간을 채워야 한다고 한다면 이것 또한 비효율적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렇게 형식적인 그 규제를 가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실습 시간을 인정해주고 양성화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는가 하는 이제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게 지금 이제 2급 자격증이 문제가 됐는데 유독 2급에서 이런 게 문제가 더 많았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말씀드린 대로 그 실습 시간 120시간이 문제가 된 건데요. 1급 자격증의 경우에는 국가가 직접 기능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자격 시험을 보고 있거든요.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2급 자격증 경우에는 실습 시간 120시간을 모든 민간 그 복지기관에서
도장만 하나 찍어주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문제가 2급 자격증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 2급 자격증 제가 궁금한 게 하나가 이제 이 정도 이제 정당하게 이제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이제 네. 사회복지사로 이제 취직을 하게 되면 뭐 기관마다 좀 다르겠습니다만 보수를 좀 어느 정도 받습니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겉으로 보기에는 수요가 늘고 신분이 안정적인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장애인분이나 노인, 여성 이런 사회 소외계층들을 만나서 일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이 마음을 열지도 않는 경우가 많고요.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가야 되고 앉아서 사무실에서 편하게 일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현장에서 뛰고 같이 노동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은 3D 업종에 가깝다고 하고요. 근데 이렇게 쉽게 딸려는 사람들이 그런 어려운 일을 3D 업종을 하겠나 이런 생각이 정말 들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런 네.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정립이 되지 않고 그분들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소명의식은 어떻게 네.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그저 자격증이 있으니까 뭔가 큰 돈을 벌 수 있고 좋아 보인다라는 이제 생각 때문에 많은 분들이 몰리고 결국에는 이런 부작용이 좀 빚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하여튼 복지사회 뭐 확대되고 있는데 이 복지사회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사회복지사인데 이런 자격증을 남발하고 있다는 건 문제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뭐 이런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